인간의 본능 이 부분 한번 볼까 해요. 인간의 본능이 어떤가. 저 동물 세계도 암컷, 수컷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암컷, 수컷 본능이 같을까요? 1차 남성, 여성 그 본능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한 단계 더 깊은 그 본능은 남성, 여성 자체 구분이 되질 않지요. 거기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정해짐도 없다 이거예요. 더 깊은 본능은.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본능은 이제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면서 남성, 여성 본능이 틀리죠. 요즘에는 남성, 여성 해가지고 구분 없이 교육받고 사회 환경이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고 또 모든 분야에 남녀 할 것 없이 도전하고 익히고 학습을 합니다. 경험하고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난 학습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이랄까 그 학습에 의한 판단 현재의식 이것은 큰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습관.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본능 그 밑에 깔린 의식 이거는 어떨까요? 우선 그 본능 부분에 남성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동물적 의식에 씨를 멀리 많이 퍼뜨리려는 그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이세를 본능적으로 널리 많이 퍼뜨리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영역을 확보해서 지배하려는 그 본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동물은 안 그럴까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 수컷도 자기가 지배할 영역을 넓게 확보하려는 그게 있죠. 그리고 이세를 널리 퍼뜨리려는 그 작업을 쉴 새 없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자 같은 경우든 뭐 들개든 어떤 동물이라도 그 수컷 힘이 있는 경우는 큰 넓은 곳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라고 또 이세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컷이 셋, 넷, 다섯, 17 마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컷의 본능은 상대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마다하지 않는 본능이 있다 이거죠. 이세를 널리 퍼뜨리려는 것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암컷은 어떠냐? 암컷은 조금 다르죠. 암컷은 강한 수컷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한번 딱 마음이 거기 끼울려지고 뻗으면은 다른 데는 눈길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설령 바람을 피우고 이쪽 저쪽 끼웃대는 경우 있어도 마음은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한 곳으로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려는 의식이 또 강해, 시기 질투가 이제 강해지죠. 안 뺏기려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컷은 남성이라도 좋습니다. 여러 곳에 눈길이 가는데 본능적으로 이 여성은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딱 자기가 여기 이렇게 되면. 그런데 남성은 이 사람 거기에 정말 마음에 들어도 자꾸 눈길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눈길이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할 수 있죠. 옛날에 황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는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게끔 법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항우가 있거나 어떤 비가 굉장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황제도 거기에 푹 빠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또 그 항우라 해도 좋고 그 후궁은 또 기타 후궁 깊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깊이 사랑해 주기를 이제 바라게 되죠. 여성은 이제 그 본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황제는 남성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상대가 아름답고 정말 마음에 들어도 자꾸 다른 데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법이 그래서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받는 후궁이나 황후는 거의 이해가 안 되죠. 자기만 바라보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만 바라봤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질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성의 본능은 여러 곳으로 갈라라고, 여성은 한 곳으로만 와라. 또 자기가 실제로 한 곳으로만 가니까 이제 여기서 충돌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황제는 본능에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던 후궁이든 황후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는 저 황제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주고 널리 마음을 베풀면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걸 막아서면은 황제는 본능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점자 이제 싫어지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황제의 마음을 다 끝까지 잡고 그야말로 존중받았던 그런 황후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명나라 주원장 황후가 누굽니까? 마항우입니다. 마씨. 마항우. 이제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죠. 굉장히 마항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거 보면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고 또 그러면서도 너그럽고 덕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주원장과 함께 남편과 함께 그야말로 전쟁터를 달리고 지혜를 다해서 남편이 황제의 지위에 나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또 주원장이 위기에 처할 때 이렇게 구원도 여러 번 했고 이런 이제 공로도 크지요. 정말. 그리고 그야말로 조광지처. 참 어려울 때부터 일으켜 가지고 황제까지 되게끔 해준 그런 조광지처도 조광지처지만 공로가 굉장히 크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 이미 황제가 돼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고 수많은 앞에 후궁이 있고 그럴 때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때 마항우는 더욱 너그럽고 더욱 지혜로워요. 모든 걸 그 상황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더 넓게 베풀고 그렇게 하죠. 결코 하나의 여인으로서 자기만 바라봐라 아니면 자기의 공투사를 하거나 자기의 주장으로서 황제를 능멸하려 하거나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덕으로서 모든 걸 이렇게 살피고 지혜로서 해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굉장히 편협하고 의심이 많고 또 성깔이 있고 급하고 이랬어도 마항우만 보면은 마음이 녹아지고 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항우 말을 들으면은 주사를 명해놨어도 풀어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마항우 만나서 한두 마디만 들으면 화가 풀리고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항우가 아무리 세월이 가서 이제 모습이 달라지고 늙어가도 주원장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또 마항우 말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원장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마항우 말은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신하가 처벌을 받게 돼서 죽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맨 먼저 달려가는 곳이 누구냐? 마항우다 이거야.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항우가 들어보고 또 황제 찾아가서 이게 말하면 또 황제의 마음이 푹 풀어져 가지고 용서하고 이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항우는 황제의 사랑과 존중만 받은 게 아니고 상하 좌우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본능, 욕심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오직 이제 덕과 지혜로 모든 것을 바로 살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원장도 거기에는 스스로 자기의 고집과 편협함을 낮추고 황후 앞에 마음으로 굽힌 거죠. 물론 황제니까 이제 위에 당당하지만 마음으로 황후 앞에서만큼은 스스로 낮췄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본능의 세계가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 어려운데요. 그렇게 항우가 되고 공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사건건 황제를 거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공로가 있으니까 또 지혜도 있고 또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마항우는 초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근데 여성은 또 남성을 탁 끌릴 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남성이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겠는가, 이세를 정말 제대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본능으로 느낍니다. 본능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근육이 나오고 막 튼튼하고 이거 말고요, 그 내면에 흐르는 그 힘이 정말로 강력한 그 남성의 힘이 있는가를 본능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돼요. 뭐냐? 이세를 낳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고 그 위협을 받지 않을 그 테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동물로 말하면 뭐 굴이 하나 제대로 있든지 그 밖을 강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컷에. 이제 여성도 그 비슷한 것을 본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남성이 그 강력한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본능과 그 힘과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주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 세계는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게 갖춰져야 되겠죠. 직장이고 뭐고, 그것이 이제 동물로 말하면은 집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오케이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본능에서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때는 본능으로 끌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학습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 사람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또 돈도 잘 벌고 정말 사람이 자상하고 그러니까 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흔히 말한 교육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경험에 의한. 그런데 본능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아까 단순해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본능에서 끌리는 그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요. 그냥 무조건 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정신없이. 혹시 여러분 젊을 시절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젊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이런 마음은 없어요. 거의 죽어버려요. 아니, 죽어버린 게 아니라 사라져버렸다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한참 그 힘이 뻗을 때, 그때 20대, 30대 뭐 이럴 때 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딱 그게 걸리면 상대 인물이 좀 못하고 뭐 배경이 좀 못해도 엄청나게 좋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그렇게 되죠.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이제 그때는 뭐 사랑한다 해도 되고 하여튼 마음이 강력히 끌려요. 그럼 옆에서 그때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때는. 이제 본능에서 끌린 건 그렇게 강력합니다.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종합에서 이렇게 견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기가 좋다 하지만은 막 그렇게 본능에 끌리듯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뻗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저울질 해가지고 합당해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본능에 끌리는 거는 동물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을 때 이제 결혼을 한다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에서 강력하게 끌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2, 3년이에요. 그냥 2, 3년. 이렇게 2, 3년 이렇게 가면은 이건 쉽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동물적인 생산 이런 부분하고 직결돼서 그렇게 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몇 년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담담하게 식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는 흔히 말한 또 이성적인 감각, 현재 이 상태, 뭐 학습에 의한 그 상태에서 담담하게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한 부부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때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본능에 끌리는 그런 사랑은 아니죠. 그거는. 그래 서로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테두리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담담해요. 크게 막 좋다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본능에 의해서 끌릴 때하고는 이게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나이가 먹으라면 남자나 여자나 아까 내부의 기능은 다 이렇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풍기는 기운이 약해져요. 화학물질 분비든 호르몬 분비든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동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됩니다. 특히나 60이 넘고 70이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외부적으로도 늙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약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존중하고 존중스럽고 또 지혜롭고 해도 아까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마음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안 나요. 심지어는 같은 70대 남성 여성이 상대방을 바라보다 안 납니다. 그거는. 그럼 전혀 안 나느냐? 아니죠. 그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가 70대 80대라도 정말 내면이 20대 30대처럼 내면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면 다르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은 그 경우는 다르죠. 아주 드물어서 그렇지. 대체적으로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럼 70대입니다. 지금 A란 사람 70이에요. 남성이요. 그럼 B란 70대 여성을 보면 그 마음이 안 나요. 그런데 저 30대 여성이 있어요. 70대가 바라봅니다. 그럼 30대 여성한테 강력함이 있다 이거예요. 내면에. 그러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몸 상태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게끔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또 마음도 열려 있다. 이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은 그것이 풍긴 게 강하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딱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70대 남성이 바라봐도 본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본능적으로 탁 끌리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 여성은 느낄까요? 70대를 보고 안 느끼죠. 당연히 그거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60대 여성이 예를 들어서 20, 30대 남성을 보고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20, 30대는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아니 50대라고 합시다. 50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학습적으로 그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러나 과거에 20대 30대 때 느꼈던 그 본능적인 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운동 잘하고 몸관리 잘하고 몸을 정말 제대로 가꾸고, 왜 그러냐면은 몸과 마음이 탁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몸과 마음을 실제로 가꾸고 힘이 넘치게 만듭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 될 때 마음을 또 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요, 20대 30대의 그 마음하고 50대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달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 작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호르몬, 이것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20대와 30대와 같이 밝게 하고 씩씩하게 하고 천진하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의 변화가 달라지죠. 그리고 운동 잘 해주고, 이제 50대는 대체적으로 마음이 좀 굳어지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다 보니까 점잖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20, 30대의 천진발급으로 마음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옷차림 같은 것도 태도가 굉장히 또 작용을 합니다. 그게 나이가 한 40, 50 되면 상대방한테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밖에서 일하든 옷 입고 와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도 그냥 지내고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옷 입는 거 할 거 없이 행동 자체가 서로가 잘 알고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죠? 20, 30대하고는 크게 다르죠. 또 행동이. 그런데 옷 입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 본능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본다 이거죠. 그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 여성입니다. 50대라도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해서도 안에서는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실내복을 해서 좀 20대 30대 입었던 옷을 입고 또 표정도 밝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굳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남성은 딱 어떻게 보이느냐. 달리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딱 끌리는 거예요. 이때 왠지 모르는 거예요. 남성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히 옆에 가서 손이라도 잡고 싶고 TV를 봐도요, 괜히 말 붙이고 옆에 가서 정답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닐 때는 오히려 옆에 와도요, 아 더워 귀찮아 저만큼 가 이래버린다고요. 그런데 딱 그와 같은 남성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여성의 마음에 본능에 딱 끌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서로 같이 노력하면 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 옷 입는 거,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 웃습니다. 뭐냐면 참 친한 사람 만나면 웃고 그러지만 길 가면 그냥 굳어진 채로 걸어가잖아요. 집에서도 특별히 웃을 일 있으면 웃지만은 그냥 굳어진 채로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가족끼리도. 그렇다고 마음에 화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습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이 마음은 화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말이 잘못 나오거나 싫은 소리가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싸울 일이 생겨버리고. 그러나 늘 웃고 있으면, 얼굴이 웃고 마음도 웃고 있으면 싫은 소리를 해도 상대방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거부하고 짜증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가정에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항상 웃고 있으면서 누구 잘못할, 야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상대방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냥 화는 안 나 있지만 굳어진 마음에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고 짜증내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웃는 얼굴이 좋다는 거죠. 마음도 웃고. 그것을, 근데 문제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들여야죠. 텔레비 보면서도 얼굴을 웃고, 대화하면서도 웃고, 혼자서 컴퓨터를 하면서도 웃고, 이렇게 하는 거 훈련을 해야죠. 저 엘리베이터를 타도 혼자 있으면서도 미소 짓고 있고, 그게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어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억지로라도 연습하는데 먼저 거울을 보고 눈으로 웃고 눈을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웃고 그러면 양쪽 볼이 살짝 올라가면서 웃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늘 이걸 웃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해도 상대방한테 대화하고 말할 때 웃는 모습으로 하면서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참 웃는 모습으로 말하려면 안 돼요. 이게 말할 때 얼굴이 도로 굳어져 버려요. 그냥 말 안 하고 할 때는 잘 웃어지는데 간혹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그 화면 비칠 때는 잘 웃는데 말을 할 때는 딱 얼굴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웃고 들으면서도 웃고 이것을 연습하면은 가정에서도 더 화목해지고 직장에서도 충돌이 더 없어지고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대인관계에 밝아지고 그럼으로써 사업을 해도 더 쉽고 물건을 하나 팔아도 쉽게 팔고 임금을 해도 더 잘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부터 그랬다 이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웃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주변에 가족한테 아니면 이웃에 친구한테도 내가 베푼 게 되죠. 따뜻한 마음 기분 좋게 하는 걸 베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베풀어 줘서 간 것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죠. 이게 인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